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선영은 그 여자의 향수를 맡았다. 62살의 선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조문객들 사이로 스쳐가는 한 여자. 검은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내린 여자. 그 여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났다. 남편이 평생 사용하던 그 향수였다. 시트러스와 우드향이 섞인 그 독특한 향기. 선영은 그 향기를 30년간 맡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여자에게서 났다. 선영은 그 여자의 뒷모습을 따라갔지만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선영을 걱정하는 얼굴로 바라봤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선영은 웃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찾았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남편 강태수가 심장마비로 죽은 지 사흘째였다. 70살이었다.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새벽마다 사라지는 메시지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여보, 회사 일이야. 남편의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상주석에 앉은 선영은 조문객들을 맞았다. 인사를 받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척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여자 생각뿐이었다. 그 향수를 뿌린 여자 그게 누구지? 선영은 남편의 영정을 봤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선영도 웃었다. 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비밀, 이제 다 밝혀낼 거야. 조문이 끝나고 밤이 되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30년을 산 집이었다. 강남의 대저택.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지은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너무 컸다. 선영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책장, 책상, 소파. 모든 게 남편의 흔적이었다. 선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 명함들, 펜들.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다.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바닷가에 서 있는 사진.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선영은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미정. 선영은 사진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미정 그 여자가 내 남편의 진짜 아내였다면?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선영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옷, 신발, 시계. 하나씩 정리하며 추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추억들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중 얼마나 많은 날이 거짓이었을까. 선영은 다시 서재로 갔다. 이번엔 더 꼼꼼히 뒤졌다. 책장 뒤, 소파 밑, 서랍 구석구석. 그리고 발견했다. 남편의 수첩이었다. 오래된 가죽 수첩. 선영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2015년 3월 5일 부산 해운대.
2016년 7월 12일 제주 서귀포 2018년 11월 23일 강릉 정동진 모두 선영이 모르는 날짜들이었다. 그날들의 남편은 출장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 수첩엔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다. 선영은 수첩을 덮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미정과 함께 갔던 거구나. 선영은 친구 정숙에게 전화했다. 수가, 나 좀 만나자. 정숙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영아, 괜찮아. 장례 치르고 힘들 텐데. 선영은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냥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정숙은 선영을 보자마자 안았다. 선영아, 많이 힘들었지?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리고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이 여자 아니? 정숙은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누구야? 선영이 대답했다. 태수 서재에서 찾았어. 미정이라는 여자야.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모르는 사람인데. 선영아, 혹시. 선영이 끼어들었다. 맞아. 태수가 숨긴 여자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선영아, 이제 그만 잊어. 태수도 갔는데.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알아야겠어. 그 여자가 누군지, 태수가 뭘 숨겼는지. 정숙이 말렸다. 선영아, 진실을 알면 더 아플 수도 있어. 선영은 정숙을 봤다. 이미 충분히 아파. 이제 진실이라도 알고 싶어.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명함첩을 뒤졌다. 수백 장의 명함 중에서 미정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있었다. 한미정. 태수건설 비서실. 선영은 명함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회사 직원이었구나. 선영은 다음 날 남편 회사로 향하기로 했다. 태수건설 본사는 강남에 있었다. 선영은 30년 만에 남편 회사를 찾았다. 로비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남편이 일군 회사였다. 선영은 비서실로 갔다. 저 한미정 씨 계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한미정 씨는 5년 전에 퇴사하셨어요. 선영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연락처 아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정보라서. 선영이 말했다. 전 강태수 회장 부인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선영은 회사를 나와 미정에게 전화했다. 벨이 울리고 1번, 2번, 3번. 그리고 끊겼다. 선영은 다시 걸었다. 이번엔 받지 않았다. 피하는 거야? 왜?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의 서류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선영은 숨겨진 통장을 발견했다. 책장 뒤에 감춰진 금고 안에 있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다. 통장을 열어보니 거액이 들어있었다. 5억 원.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다. 200만 원씩 5년간. 선영은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수취인은 은혜요양원이었다. 선영은 요양원 주소를 검색했다. 경기도 용인이었다.
선영은 다음 날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왜 요양원에 돈을 보낸 거지?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택시를 타고 용인으로 갔다. 은혜의 요양원은 한적한 곳에 있었다. 2층짜리 건물이었다. 선영은 들어가 접수처에 물었다. 저 혹시 강태수 회장님이 후원하신 분 계신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203호에 계세요. 선영은 203호로 향했다. 방 안에는 침대에 누운 중년 남자가 있었다. 마른 얼굴, 하얀 머리카락. 남자는 선영을 보고 눈을 떴다. 선영 씨. 어? 선영은 깜짝 놀랐다. 저를 아세요?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태수가 말했어요. 아내분이 예쁘다고. 선영은 남자 옆에 앉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했다. 저는 미정이 동생 한승재예요. 선영은 숨이 막혔다. 미정의 동생. 남자가 계속 말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어요. 누나가 태수 회장님께 부탁했죠. 저를 돌봐달라고. 선영은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이 매달 돈을 보낸 이유. 선영은 물었다. 미정 씨는 어디 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1년 전부터 안 와요. 선영은 불안해졌다. 미정이 사라졌다고? 선영은 요양원을 나와 남편의 운전기사였던 박 과장에게 전화했다. 박 과장님, 저 이선영입니다. 박 과장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말했다.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녁에 카페에서 만난 박 과장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60살의 그는 남편을 20년간 모신 사람이었다.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박 과장님, 한미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 과장의 얼굴이 굳었다. 사모님, 그분을 어떻게? 선영이 끼어들었다. 알아요. 남편이 숨긴 여자죠. 박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 그분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선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말이에요? 박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미정 씨는 회장님 회사 비자금 관리인이었어요. 회장님이 유언장까지 그분한테 맡겼습니다. 선영은 충격받았다. 유언장을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돌아가신 날 미정 씨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쥐었다. 남편은 나보다 그 여자를 더 믿었구나. 박 과장이 계속 말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미정 씨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선영이 물었다. 어떻게 위험해요? 박 과장이 망설이다 말했다. 미정 씨는 회장님 재산에 눈독 들인 사람이에요. 제 생각엔 회장님 죽음도. 선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예요? 박 과장은 입을 다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네요. 하지만 선영은 알았다. 박 과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설마 미정이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이번엔 침실을 집중적으로 뒤졌다. 옷장, 서랍, 침대 밑. 그리고 발견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립스틱이 하나 들어있었다. 붉은 립스틱이었다. 선영은 그 색을 기억했다. 장례식 날 봤던 그 여자의 립스틱 색깔과 똑같았다. 선영은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그때 립스틱 안쪽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걸 느꼈다. 립스틱을 분해했다. SD카드가 나왔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영상이 떴다. 남편 강태수가 카메라를 보고 앉아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언제 찍은 영상인지 모르지만 죽기 얼마 전인 것 같았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선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숨긴 게 너무 많았어. 선영은 화면을 응시했다.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미정은 내 죄야. 20년 전 그녀가 힘들 때 내가 도왔어. 그게 잘못의 시작이었어. 남편의 고백이 이어졌다. 미정은 점점 변했어. 돈을 요구했고 회사 기밀을 캤어. 나는 그녀를 떼어낼 수 없었어. 그녀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 선영은 화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협박당한 거야?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영아, 미정이 너를 해치려 들면 피해. 그녀는 위험해. 내가 살아있을 땐 그녀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선영은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정이 나를 해치려 든다고? 선영은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피하라고? 아니, 난 맞서야 해. 선영은 미정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선영입니다. 강태수 회장 부인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미정이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내일 남산타워 앞에서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선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모든 걸 끝내겠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미정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위험한 사람일까? 다음 날 오후 선영은 남산타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다. 시간이 되자 한 여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이선영 씨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옆에 앉았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예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 여자가 내 남편의 또 다른 여자구나.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를 왜 찾으셨어요? 선영은 대답했다. 당신이 내 남편과 무슨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서요.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관계요? 당신이 진짜 아내였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이었어요. 선영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했나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했어요. 20년을 함께 했어요. 당신보다 더 오래. 선영은 주먹을 쥐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선영이 물었다. 남편 재산도 노린 거죠?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선영이 말했다. 남편이 당신한테 유언장까지 맡겼다며요. 비자금 관리인이었다며요. 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선영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남편을 죽인 거 아니에요. 미정이 벌떡 일어섰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사람들이 돌아봤다. 미정은 다시 앉았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는 태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선영은 미정의 눈을 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선영이 말했다. 그럼 유언장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다며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태수가 유언장 얘기는 했지만 제게 준 적 없어요.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유언장은 어디 있는 거지? 미정이 말했다. 이선영 씨, 저도 피해자예요. 태수가 죽고 나서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선영이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미정이 눈물을 흘렸다. 회사 비자금, 그거 다 박 과장이 가져갔어요. 태수가 죽은 다음 날 박 과장이 저한테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선영은 깜짝 놀랐다. 박 과장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과장이 모든 걸 조종했어요.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선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박 과장이 범인이었어?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선영이 입을 열었다. 우리 속은 거네요. 둘 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과장한테. 선영은 결심했다. 같이 복수해요. 박 과장한테. 미정이 선영을 봤다. 정말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해요. 일주일 후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남편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사모님, 이게 회장님 유언장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한미정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다. 선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게 진짜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선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서명 날짜를 확인했다. 2023년 10월 16일. 남편이 죽은 날은 10월 15일이었다. 선영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서명, 남편 사망 다음 날이잖아요.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네요. 선영은 확신했다. 이건 위조야. 선영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서명은 위조였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회사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죽은 다음 날 새벽 누군가 회사에 들어왔다. 박 과장이었다. 그는 남편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유언장을 위조하는 장면이었다. 경찰은 박 과장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박 과장이 회사 비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남편이 죽은 후 유언장을 위조해 모든 재산을 미정 명의로 만들려 했다. 그리고 미정을 협박해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 선영은 경찰서에서 박 과장과 마주쳤다. 박 과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선영이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 과장이 대답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선영이 다시 물었다. 남편 죽음도 당신이? 박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정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후에 기회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선영은 안도했다. 적어도 남편은 자연사했다는 것에. 경찰서를 나온 선영은 미정에게 전화했다. 미정 씨, 모든 게 끝났어요. 미정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선영 씨. 저까지 믿어주셔서. 선영은 말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이제 각자 삶을 살아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남산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한 달이 지났다. 선영은 남편의 묘를 찾았다. 강태수님의 묘. 선영은 가져온 꽃을 놓았다. 국화였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선영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보, 나왔어. 선영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남편이 죽은 후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이 미정을 사랑했다는 것도, 그녀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도, 박 과장이 우릴 모두 배신했다는 것도.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당신이 미웠어요. 30년을 속였다고 생각했으니까. 선영은 계속 읽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걸. 선영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보, 용서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 때 몰라줘서. 선영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사랑은 용서가 아니라 기억이에요. 당신을 기억할게요. 좋았던 순간들을. 그 향기를 잊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기억하고 싶어요. 선영은 일어섰다. 묘지를 나오는데 누군가와 마주쳤다. 미정이었다. 그녀도 꽃을 들고 있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미정이 먼저 말했다. 저도 인사하러 왔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미정이 묘지로 올라갔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린 모두 그 사람을 사랑했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선영은 미정을 기다리지 않고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묘지를 보니 미정이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선영은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선영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다. 선영은 남편의 서재로 갔다. 문을 열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선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꺼냈다. 남편과 미정의 사진. 한참을 보다가 선영은 사진을 찢었다. 하나하나 조각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다. 선영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선영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평온했다. 며칠 후 선영은 친구 정숙과 만났다. 정숙이 물었다. 선영아, 이제 괜찮아? 선영은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정숙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내가 걱정됐어. 선영이 말했다. 고마워, 수가. 내가 있어서. 두 친구는 카페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아픔 뒤에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꽃집에 들렀다. 장미를 샀다. 빨간 장미. 집에 와서 거실 화병에 꽂았다. 장미가 아름다웠다. 선영은 장미를 보며 웃었다.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그날 밤 선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새로 시작했다.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남편의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모두 드러났고 모두 끝났다. 이제 내 비밀을 만들 차례다. 행복이라는 비밀을. 선영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남편은 웃고 있었다. 잘 살아, 선영아. 선영도 웃었다. 응, 잘 살게. 그날 오후 선영은 남편 묘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묘비 앞에 섰다. 여보, 나 또 왔어. 이제 자주 올게. 하지만 울지는 않을게. 대신 웃으면서 올게. 선영은 묘비에 국화를 놓았다. 돌아서는데 묘비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립스틱이었다. 붉은 립스틱. 미정이 놓고 간 것 같았다. 선영은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했겠지. 미정 씨. 선영은 묘지를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리고 걸었다. 앞으로, 앞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그날 밤 내 남편의 비밀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미래로 걸어갔다.